법률 발의랑 같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투표도 마찬가지로 40만 또는 1000분의 10 정도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사진이죠? 이게 어디 거예요? 시청 같은데, 시청? 시청 앞인데. 이거 몇 년도 것 같아요? 네? 신청사인데요, 여기 시청? 공사할 때다, 시청 공사할 때. 아, 신청대? 네. 그러면 세월 때일까요? 훨씬 전인 것 같은데요? 전이죠? 근데 광우병 촛불인가? 모르겠는데. 자, 결론 얘기합시다. 87년 실수를 기로 삼아서 직접 간철해가지고 국민주권을 강화하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사진 뽑아온 거예요.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걸 말했었죠. 그 다음에 청소년도 주인이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서 국민이 주된 세상을 만들자.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직접 민주를 관철시키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성수 대표님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실질적이었죠. 대단히 좀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자, 구강 토론 주제는 내 의견이 최대한 정치에 반영되려면 질문할까요? 그럽시다. 질문합니다. 예. 질문 좋습니다. 질문 좀 짧게 한 두세 개 하고 하는 게 훨씬 아까도 해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이 대표님이 한국의 자살률 설명을 하시면서 삼권 분립이 안 되고 대의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살률이 좀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연관성에 대한 그 대의제의 문제와 자살률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서로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좀 제가 좀 부족했는지 잘 못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투표 방법 중에 모바일 투표가 가능한 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바일은 사실 전 국민이 지금 전부 다 갖고 있는 그런 전자기기인데 그걸 이용하면 훨씬 더 국민투표나 이런 게 쉽게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생명을 태어난 존재인데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고 하는 거는 절망적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표현하는데 현대사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족관계가 해체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상당 부분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이 국민입법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그 못하는 거를 바로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의제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뽑아놨는데 그 뽑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에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 뽑히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근혜 초기 그 강요 있죠. 강요의 평균 재산이 18억이에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권 초기 강요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전 그거 보니 몰랐는데 한 20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정권이 민주화 됐다고 치는데 실제로 정권을 담당한 사람들의 재산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하면 내가 재산이 많으면
이거 하다가 그만둬도 내가 뭐 다른 일 해도 별로 걱정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정치할 때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정치할 건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양식에 맡길 수밖에 없고 그 양식에 맡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도표를 보여드린 거는 그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다 망라해서 그런 거예요. 망라했는데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한국은 이게 세계적으로 힘이 센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경쟁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경쟁하려고 치면 국가, 국민들 통합이 중요해요. 통합이 중요하려고 치면 그 권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확실해서 통합이 되는 건데 안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니까 자꾸 권력이 누수가 되고 그럼 별로 피해보는 걸 국민만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라갔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모바일 투표는 제가 저 얘기할 때 저도 한 뭐 10만 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국민 발의하고 그럴 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 대표성 문제를. 그래서 저렇게 할 때 40만, 80만 얘기하는 근거 중 한 가지는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걸 단도적으로 달아요. 그 온라인 투표는 이제 그럼 비트코인 다 아시죠?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그 블랙, 무슨 거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저 기술 있잖아요. 비트코인 쓰는 기술. 그 기술을 쓰면은 그 보안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지금 저랑 같이 간 친구들이 그걸 활용해서 지금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별 문제 없고 지금도 그 핸드폰 번호 있죠.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면은 이전 1%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또 뭐라 그러냐면 핸드폰을 한 100대 사면 된다. 그럼 100번 투표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을 100대씩 사가지고 투표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바일 투표를 하는 거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해외 몇몇 나라들은 지금도 모바일 투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쓰고 정 얘기를 된다고 치면 그 대표성 얘기 된다고 치면 투표 발의 숫자 있죠. 그럼 좀 올리는 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안에 모바일 투표를 가능하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개정할 때 세부사항을 집어넣어야죠. 헌법 개정 집어넣기 쉽지 않을 거고, 뭐 이거 이제 개정하는데 법률 만들 때 거기에 모바일 투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1차적으로 선거법 할 때 모바일 투표 가능한 조항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모바일 투표 못하는 사람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 그게 문제예요. 못하는 거? 예, 못하는 사람도 있죠. 스마트폰 모바일 안 투표는 이런 그냥 사람들. 그리고 투지폰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직접 투표하셔야지.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잖아. 모바일 투표하고 직접 투표를 같이 써야 되는 거 있잖아. 양쪽 다. 경영에서 직접. 또 다른 분 혹시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구강 토론 앞에 다 나와 있죠? 내 의견이 최대한 정치에 반영되려면 어떤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필요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주시는데요. 우리 저 뒤에 백경근 선생님 앞 테이블로 좀 옮겨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태기 선생님도 좀 여기 한 자리 들어가서 같이 토론해 주시죠. 지금 35분인데요. 예, 55분까지 하고 55분에 광고와 좀 말씀드리고 5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리가 여기 안 보이죠. 토론